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방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주문했습니다. 공군은 올 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완벽한 영공방위를 다짐했습니다. 해군이 기동전단과 상륙기동부대에 해상기동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할 만톤급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진수시켰습니다. 기존 군수지원함의 2배가 넘는 적재 능력에 작전 지속 시간도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공군 항공안전단이 전군 최초로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재난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유사시 민관군의 효과적인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방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 장관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한미연합사단을 방문해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편성 후 조기에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한 한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한미연합사단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발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한미연합 전술제대로서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연합방위를 주도할 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력한 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한미가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미연합사단은 평시 연합참모부 형태로 운영되다가 전시엔 미 2사단 예하부대와 한국군 기계화 보병 여단으로 편성돼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한미연합부대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공군 각급 부대의 지휘관들이 한데 모여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공방위를 다짐했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2016 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일동 묵념. 공군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6.25 전쟁 당시 조국 영공을 수호했던 129명의 참전 조종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국 조인상 앞에 한데 모였습니다. 공군 지휘관들은 6.25 전쟁에 참전한 조종사들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영공방위 임무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결의대회 후에는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16년 후반기 공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도 우리 공군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적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명예로운 공군 조직 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군은 이날 회의에서 올 한 해 주요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공군은 올해 맥스 썬더 훈련과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등 다양한 연합작전 능력을 신장시키고 KT-100 항공기를 전략화시켜 공군 조종사 양성의 모든 과정을 한국형 비행교육 체계로 구축하는 등 공군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이와 더불어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로 세계에 우리 공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방국과의 군사외교 활동을 통해 군사교류와 방산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기동전단과 상륙기동부대에 해상기동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할 해군의 만톤급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진수식이 거행됐습니다. 기존 군수지원함의 2배가 넘는 적재 능력으로 해군의 작전 지속 시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상에서 연료와 탄약, 식량 등을 보급할 수 있는 신형 군수지원함이 진수됐습니다. 한 명은 국내 호수 중 최대 저수량을 자랑하는 소양호의 이름을 따라 소양함으로 명명했습니다. 소양함은 한 명에 걸맞게 적재 능력이 월등합니다. 길이 190m와 너비 25m 크기에 연료와 탄약, 주부식 등 보급물자 11,050톤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건조된 기존 천지급 군수지원함에 비해 2.3배 적재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해상에서 두 척의 함정과 동시에 기동하면서 물자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또 보급물자를 채운 컨테이너를 선체에 직접 실을 수 있어 보급물자 적재 속도가 향상됐고 헬기를 이용한 수직 보급과 인원 이송도 가능합니다. 추진기관도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 재보급 없이 항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해군 작전 수행 능력과 해외에서 펼쳐질 평화 유지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거행된 소양함 진수식에는 엄현성 해군참모총장과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등 해군과 방위사업청, 조선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소양함은 오는 2018년부터 바다 위의 전략 군수지원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항공안전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요.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안전교육과 연구,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바로 공군항공안전단입니다. 지난 7월 부대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대한민국 안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전군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심예슬 하사가 전해드립니다. 공군항공안전단이 29일 민관군 재난안전관리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선한 것은 공군항공안전단이 전군 최초입니다. 부대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재난안전 교육팀을 구성하는 한편 교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시설을 보강하는 등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육해 공군뿐 아니라 민관에서 재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유사시 재난안전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군 협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가한 인원은 총 36명으로 그중 실무자 과정과 관리자 과정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재난안전관리체계와 관련 법규, 상황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등으로 구성됐으며 안전사고 예방 실습도 병행해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 요령을 숙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한 점도 많고 한데 이런 전문 교육기관에서 재난 안전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다른 분들에게도 전파하고 안전 문화에 대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 전문 교육과정은 공군의 선진 항공안전관리 시스템과 노하우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범국가적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은 29일 계룡대 안중근 장군실에서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2016 참군인 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육군 5대 가치관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장병과 군무원 5명이 선발됐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육군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 불리는 참군인 대상. 충성과 용기, 책임, 존중, 창의까지 육군 5대 가치관 부문별로 1명씩 모두 5명이 선발됐습니다. 충성 부문에는 육군 35사단의 정우영 중령이 선정됐습니다. 정중령은 해양경계부대 대대장으로서 불법 조업어선을 검거하고 침몰 중인 선박에서 민간인을 구조하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의 영광을 대대 전 장병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예는 앞으로 국가와 군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더욱더 제 역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부문 참군인상을 받은 5사단 소속 김경열 상병은 지난 7월 폭우가 내렸을 때 한탄강 수문을 개방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물에 떠내려온 대인지뢰가 폭발해 우측발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현장 책무를 다한 감투 정신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은 제가 받았지만 제가 지뢰를 밟았을 당시 저를 구해주었던 저희 선임, 후임, 동기 모든 병사들과 저희 행정보급관님 그리고 대대장님, 중대장님께 이 상을 돌리고 싶습니다. 비록 몸을 다쳐서 전역을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부문 참군인상 수상자 육군 8군단의 박현순 소령은 조달 야전선 국방규격 개선 등을 통해 연간 13억여 원의 국방 예산을 절감시킨 공적을 세웠습니다.
육군 7군단의 유성재 상사는 급성 폐렴으로 생명에 위독하던 동료 부사관을 헌신적으로 간호해 존중 부문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용기 부문 참군 인상 수상자 김경준 울산시 우정동 예비군 동대장은 지난달 남해안 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고립된 할머니를 구조해 참군 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겐 육군 참모총장 표창과 함께 부상과 포상금, 3박 4일간의 부부 동반 제주도 여행의 특전이 주어졌습니다. 장종규 육군 참모총장은 정예강군 육성은 간부 정예화와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참군인 대상 수상자들이 육군의 롤모델로서 모범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국방대학교가 미국 신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북핵 정책 모색을 주제로 안보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다가올 변화에 대응해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이번 학술회의는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미리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축사를 남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초당적이라며 안보와 경제, 인적 유대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와 토론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응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켄터키 대학교의 카렌 밍스트 교수는 미국 기업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rump wasn't elected on the strength of foreign policy. A non-politician with no record to judge, Trump said enough to get people to elect him. But he has also made a lot of statements that are totally contradictory. And I have absolutely I do not have any idea of how he's going to govern. 그러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과 자유무역 원칙에 기초한 경제 질서, 세계적 리더십 등 모든 주제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학원의 수하오 교수는 동아시아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아태 지역 내 양자 다자 간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하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시 제기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대북 강경책 등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도 제시됐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다가오든 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은 철저한 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맥주 하면 독일, 사케 하면 일본이 떠오르는 것처럼 세계 각국마다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술이라고 하면 막걸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에서도 탁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즐겨 마신다는 우리 민족의 전통주, 막걸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통일 현장 이다경 기자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술술 잘 넘어가는 우리 전통주 막걸리.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나가고 있는 막걸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뽀얀 빛깔, 달콤하고 독특한 맛이 일품인 우리 전통주 막걸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술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쌀을 발효해 술을 담가 먹었는데 제일 상충부의 맑은 술은 청주라 해서 주로 양반들이 즐겨 먹었습니다. 이때 아래에 남은 술지개미를 다시 체에 걸러 먹었는데 이것이 막걸리의 기원. 빛깔이 흐리다 하여 탁주, 혹은 지금 막 걸러냈다고 하여 막걸리라 불렸는데요. 농민과 서민들의 술이었던 막걸리. 하지만 8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소주가 대중화되면서 값싼 서민들의 술의 위치를 넘겨주며 쇠락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 일본에서부터입니다.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이후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막걸리집은 반드시 다녀가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됐죠. 송나라의 고려 도경을 보면 고려의 서민들은
빛깔이 짙은 술을 마신다라고 기록돼 있는 걸로 봐서 막걸리는 고려시대에도 서민들이 즐겨 마셨던 걸로 추정됩니다. 본격적인 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막걸리를 즐기는 문화가 뿌리 내렸습니다. 그 배경이 된 곳이 바로 마을의 주막이었는데 평상에 걸터 앉아 한 잔 두 잔 주고받는 잔 속에 백성들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막걸리는 농부들의 든든한 새참이었는데요. 논두렁에 앉아 마시는 술은 고된 노동을 잊게 해줄 만큼 청량감이 뛰어난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막걸리를 즐겨 먹을까? 북에서는 막걸리를 탁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막걸리의 경상도 방언과 같습니다. 막걸리를 길거리에서 팔기도 하고 청량음료처럼 마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막걸리 자체가 쌀에서 볶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금기시되고 그랬다가 없어졌는데 최근에 또 김정은이가 아마도 관광 유치를 위해서인지 남한의 막걸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관광 유치 목적으로 또는 홍보 목적으로 평양 막걸리라는 걸 이번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쌀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북한에서도 막걸리를 즐겨 마셨으며 최근에는 막걸리를 민족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문화재 보호 사업을 진행한다는데요.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살얼음 판입니다만은 훨씬 더 교류가 빈번했을 때는 그 식객 만날 그런 허영무슴하고 제안서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술이 조금 더 예전에 우리의 50년, 100년 전에 그런 술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을 더 갖추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와 조사 작업이 남북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로 수천 년 함께 해온 우리의 막걸리와 북한의 막걸리는 어떤 모습, 어떤 맛일까요? 남북한 전통주에 대한 연구와 조사 작업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통일현장 이다경입니다. 오늘은 육군에서 열린 2016 참군인 대상 시상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어려운 이웃 돌보기에도 앞장섰던 수상자들의 의로운 실천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을 위하는 우리 군의 모습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